여러분, 70세 할머니가 남해 선산에 몰래 남편 묘를 쓰려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요즘 노인들 정신이 없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한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땅을 파자 나온 것을 보고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 산에 묻힌 진실을 그리고 한 남자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청악산 자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 기잉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산 중턱에서 굴착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이, 거기 뭐 하는 거야?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장은 새벽 산책을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굴착기 기사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조금 더 깊이 파주세요. 할머니,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여기 사유지잖아요. 굴착기 기사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빨리 파주세요. 당장 멈춰.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굴착기 기사가 화들짝 놀라 작업을 멈췄습니다. 이장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땅을 파? 박부자네 선산이에요. 박부자네. 이장이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장 앞에 섰습니다. 이장님, 죄송하긴. 할머니가 미쳤어요?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남의 땅을 파? 제발, 조금만 더 파면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이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굴착기 기사가 황급히 굴착기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아니, 기사님, 조금만 더. 안 됩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기사는 도망치듯 굴착기를 몰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장이 떠나려는 굴착기 기사의 팔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곧이어 땅 주인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게, 우리 땅을 굴착기로 파? 박준호가 현장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이미 2m 깊이로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예요.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우리 땅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여기에 묻어야 했어요. 뭘 묻는다고요? 우리 남편을... 박준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묻겠다고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남의 선산을 파요? 이거 완전히 범죄잖아요. 경찰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남의 땅에 묘를 쓰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굴착기까지 고용해서. 우리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꼭 이 자리에 묻어달라고. 꿈이라고요? 경찰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박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꿈 때문에 굴착기 고용해서 남의 땅 파? 할머니, 정신이 온전해요? 제발이요. 3일 밤 내내 꿈에 나타나서 꼭 여기라고. 굴착기 기사가 변명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만 한 거예요. 닥쳐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 다 고소할 겁니다. 재산 손괴, 무단 침입, 불법 굴착.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못해줬어.
미안해.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 70세였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굴착기 기사도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 땅이 남의 땅인 걸 알면서도 굴착기를 고용하신 거예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 묘를 쓰려고. 공동묘지도 있고 납골당도 있잖아요. 왜 하필 남해선산에?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담담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 평생 농사꾼으로 살았어요. 남편 김태수는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소장농으로 일했습니다. 그 사람,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우리는 늘 가난했어요. 경찰관이 기록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식은 있으세요? 셋이요. 아들 둘, 딸 하나. 하지만 다 도시로 떠났어요. 연락은 하세요? 가끔. 명절 때나 전화 와요. 돈은 안 보내줘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쁘대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식들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다들 바쁘대요. 김순자 할머니는 결국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한 달을 간호했어요. 제 손으로. 남편은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남편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평생 고생만 시켰어.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죽으면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 무슨 소리예요? 돈 없잖아. 묘 쓸 돈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자식들이 장례비 일부를 보내줬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하지만 유고를 모실 곳이 없었습니다. 납골당도 10년에 2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유골은 어디에? 집에 모셨어요. 작은 재단 만들어서 1년 동안 집에요? 네. 안방 한쪽에 재단 만들고 유골함 모셔두고 매일 밥상 올려드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묘도 못 써주고 그냥 집 안방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경찰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평생 자기 땅 하나 없이 살았어요. 죽어서도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하고. 할머니, 다른 사람들은 다 산소도 있고 묘지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집 안방 선반 위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남의 땅은 안 되죠, 할머니. 알아요. 알지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요?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경찰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꿈이에요? 3일 전 밤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경찰관이 기록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데요? 남편이 나타났어요. 3일 전 밤 첫 번째 꿈. 김순자 할머니는 집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남편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죽기 직전에 쉰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할머니는 꿈인 줄 알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청악산. 네, 청악산. 가야 해. 왜요? 청악산이 왜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꿈이었구나. 할머니는 안방 선반 위에 모셔둔 남편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청악산을? 2일 전 밤, 두 번째 꿈.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청악산, 중터, 용머리 바위.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언급하는 장소였습니다. 왜 거기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형? 네, 형님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형 김태식. 할머니는 그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1975년, 김순자가 20세 때 김태수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 형님 김태식을 만났습니다. 동생 잘 부탁해요. 형님은 참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동생을 무척 아꼈고 새댁인 할머니에게도 친오빠처럼 잘해줬습니다. 40년 전 1985년 할머니가 30세, 남편이 33세, 아주버님이 36세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왜요? 형님이 안 보여. 네. 청악산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 형님이 어제부터 안 보인대. 실종됐다고요? 응.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 남편은 미친 듯이 형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산과 들을 뒤지고 병원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형이 어디 갔어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날 퇴근 시간 전에 갑자기 안 보였어요. 그럼 찾아야죠. 경찰에도 신고했고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박철호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어디 갔는지 아시죠? 박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 모릅니다. 그 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형님, 어디 계세요? 형님, 잠꼬대로 형님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평생 형의 행방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4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형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남편을. 작년 202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미안해. 내가 형님을 못 찾았어.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형님을. 남편은 그렇게 말을 못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1일 전 밤, 세 번째 꿈. 이번에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을 때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 용머리 바위, 소나무 새그루. 소나무 새그루요? 거기, 형님이 거기 계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형 옆에, 당신도 형님 옆에 가고 싶다고요? 함께, 형제는 함께.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아주버님이 청악산에 계신다고. 1일 전 아침, 할머니는 잠에서 깨자마자 마을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용머리 바위가 어디 있나요? 노인정에 모여있던 할아버지들이 대답했습니다. 용머리 바위, 청악산 중턱에 있지. 바위 모양이 용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야. 거기 소나무 있나요? 소나무? 있지. 새 그루가 나란히 서 있어. 한 50년은 됐을 거야.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형님이 실종된 게 40년 전이니까. 그때도 그 나무들이 있었겠네. 거기 누구 땅이에요? 박준호 씨 땅이지. 그 양반 아버지가 40년 전쯤 샀다더라. 그 양반 아버지가 청악산 공사 책임자였거든.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 그 사람 아버지가 박철호. 형님이 실종됐을 때 공사 책임자. 할머니는 그날 오후 직접 청악산에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30분을 걸어 올라가니 정말로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다. 남편이 말한 곳. 여기가. 할머니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이 정말 여기 계실까? 40년 동안 못 찾았던 아주버님이. 하지만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 금지, 위반 시 법적 조치.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남의 땅인데.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만약 정말로 형님이 거기 계시다면 40년 동안 혼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형님이 정말 거기 계신지. 그리고 남편 소원대로 형님 옆에 남편을 모셔야 해. 경찰서 조사실. 김순자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경찰관들은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꿈 때문에 남의 땅을 팠다는 거죠? 네. 그리고 40년 전 실종된 형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네. 제 남편이 꿈에서.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걸 믿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손괴입니다. 박준호 씨가 고소하면.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현장 보존 중이신 김 경사님? 뭐가 나왔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 뼈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포렌식 팀 바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포렌식 팀이 출동합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30분 후 청악산 현장. 경찰, 포렌식 팀 박준호,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모두 모였습니다. 굴착기가 판 구덩이 앞에서 포렌식 요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확실히 사람 유골입니다. 포렌식 요원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뼈들이 드러났습니다. 두개골, 갈비뼈, 팔뼈, 다리뼈. 완전한 사람의 뼈였습니다. 아주버님,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여기 계셨구나. 박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땅에 왜 시신이?
박준호 씨, 이 땅 언제부터 당신 소유였습니까? 원래는 아버지 땅이었는데 15년 전에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사셨습니까? 40년 전쯤 1986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김태식 씨가 실종된 게 언제라고 하셨죠? 1985년. 40년 전이에요. 그리고 당시 공사 책임자가 박철호, 저분 아버지요. 포렌식 팀이 계속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골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 많이 부식됐지만 일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김태식 1949년생. 맞아요. 아주버님이에요. 할머니가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 경찰은 40년 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실종 신고서 1985년 8월 16일. 신고인 김태수 동생. 실종자 김태식 36세. 실종 장소 청악산 건설 현장. 실종 경위 8월 14일 오후 3시경 작업 중 행방불명. 경찰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청악산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1985년. 사업자 대한개발 주식회사. 현장 책임자 박철호. 사업 내용 호텔 및 골프장 건설. 착공 1985년 3월. 중단 1985년 11월 회사 재정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였네요. 경찰이 당시 수사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 기록 1985년 8월. 김태식 실종건. 현장 조사 청악산 리조트 건설 현장. 관계자 조사 박철호 현장 책임자. 진술 오후 3시경 김태식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음. 수사 결과 가출 또는 사고사 추정. 6개월 후 미제 사건으로 종결. 이상하네요. 당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은데. 더 조사하자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청악산 토지 경매 낙찰 기록 1986년 3월. 원소유자 대한개발 주식회사 파산. 낙찰자 박철호. 파산한 회사 땅을 박철호가 경매로 샀네요. 사고 6개월 후에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거 수상한데요? 경찰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철호 씨를 소환하세요. 네. 그리고 40년 전 그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인부들도 찾아보세요. 그날 오후 경찰은 당시 인부 명단을 찾았습니다. 1985년 8월 청악산 현장. 인부 12명. 이 중에 생존자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생존자를 확인했습니다. 12명 중 3명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80세 박철호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오는 노인.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박철호 씨. 박철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1985년 청악산 리조트 현장에서 일하셨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현장 책임자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아, 그렇긴 했죠. 8월 14일 김태식이라는 인부가 실종됐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경찰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유골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김태식입니다. 당신이 1986년에 산 땅에서 나왔어요. 박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 땅을 사셨습니까? 회사가 파산한 미완성 공사장을.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방치하는 게 투자입니까? 경찰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당시 인부 3명을 찾았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옵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돌아가셔도 됩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오시죠. 다음 날 오후 2시 경찰서 조사실. 당시 인부였던 3명의 노인이 차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 이철수 78세. 1985년 8월 14일 청악산 현장에서 일하셨죠? 네, 기억합니다. 당시 무슨 공사였습니까? 리조트 만드는 공사였어요. 호텔이랑 골프장 짓는다고. 용머리 바위 구간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초 작업이요. 호텔 지을 부지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땅을 파고 있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땅을 파고 있었어요. 깊이가 한 5m쯤 됐을 겁니다. 왜 그렇게 깊이 팠습니까? 건물 기초를 놓으려면 깊게 파야 했으니까요. 안전 조치는 했습니까? 아니요. 박철호 씨가 빨리 하라고만 했지 안전은 신경 안 썼어요. 구조물 지지대는요? 없었습니다. 돈 아낀다고. 그래서요? 태식이 형이 그 구덩이 바닥에서 파이프 정리하고 있었죠. 왜 구덩이 안에 들어갔습니까? 땅속에 묻힌 오래된 파이프를 꺼내야 했으니까요. 그게 형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구덩이 옆 흙벽이 무너졌어요. 이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태식 씨는요?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바로 구조했습니까? 우리가 소리쳤죠. 사람 묻혔어. 빨리 파. 하고. 그래서요? 박철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굴착기를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왜요? 더 파면 전체가 무너진다. 위험하다고. 김태식 씨 구조는요? 이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가 이미 죽었을 거다. 더 파봤자 우리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다는 겁니까? 네. 저희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은요? 1시간쯤 지나서 박 씨가 굴착기로 그 위에 흙을 더 덮었습니다. 시신도 안 찾고요? 네. 그날 저녁은요? 박 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경찰한테 말하면 너희도 공범이다. 일자리도 잃고 감옥 간다고 협박했어요. 돈도 줬습니까? 네. 한 사람당 50만 원씩.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군요.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 박영식 81세. 당신도 같은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 형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가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김태식 동생이 찾아왔었어요. 김태수 씨요? 네. 미친 듯이 형을 찾아다녔죠. 현장에도 몇 번이나 왔고, 우리 형 못 봤어요? 어디 갔어요? 하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다. 모른다고. 왜요? 박철호 씨가 입 열면 가족도 위험하다고 협박했거든요. 박영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동생, 김태수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두려워서. 세 번째 증인 최동철 79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철호 씨가 나중에 그 땅을 샀다는 거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왜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인멸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그 땅 주인이 되면 아무도 못 파잖아요. 시신이 영원히 묻혀 있는 거죠. 회사가 파산한 땅을 일부러 산 겁니까? 네. 그래야 비밀이 영원히 안 밝혀지니까. 최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40년 전에 용기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김태수 씨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실에 박철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새 증인의 진술을 요약해서 들려줬습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호 씨 세 분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까? 한참의 침묵. 박철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박철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뭐가요? 사람이 죽으면 공사가 중단되고 저는 현장 책임자로 처벌받고 회사에서 잘리고 그래서 시신을 땅에 파묻고 증거를 인멸한 겁니까? 네. 경찰관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박철호 씨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은닉, 증거인멸.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네. 1985년 사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소시효 10년,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도 7년. 모두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놀란 표정으로 경찰을 봤습니다. 그럼 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박철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모두 기록됩니다. 유족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박철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법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게 더 괴롭다고. 김태식 씨와 김태수 씨를 제대로 모시는 비용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저녁 6시 경찰서 대기실. 김순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여보, 형님,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네 형사님, 조사 끝났습니다. 박철호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할머니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40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처벌을 못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박철호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아주버님은 40년 동안 할머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밝혀졌습니다. 형사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박철호가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남편 유골함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주버님 찾았는데 나쁜 사람은 벌을 안 받는데. 형사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2주 후 김순자 할머니는 형님 김태식의 유골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안방 재단에서 남편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모시러 가요. 같이. 할머니는 2개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납골당. 할머니, 이쪽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약한 두 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먼저 형님 김태식의 유골함을 왼쪽 칸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집에서 모셨던 남편 김태수의 유골함을 오른쪽 칸에 안치했습니다. 두 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유골함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40년 동안 찾던 형님, 이제 바로 옆에 계세요. 아주버님 동생이 평생 당신을 못 잊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할머니는 두 유골함을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철호의 집. 박철호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알겠다. 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박준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평생 거짓말 속에 사신 거잖아요. 저도 속았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철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40년 전 청악산 사고 은폐 사건 공소시효로 처벌 불가. 박철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은 그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초리, 아들의 등 돌림,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왜 날 구해주지 않았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들릴 겁니다. 3개월 후 마을 사람들은 박철호를 외면했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박철호야. 사람 죽였는데 감옥도 안 가. 법이 뭐 하는 건지. 박철호는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6개월 후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장례를 치렀고 할머니의 유언대로 그녀의 유골함도 남편 옆에 안치됐습니다. 이제 납골당한 구역에 3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1년 후 박철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80세를 넘긴 노인.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세상의 처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아들의 연락 두절. 마을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 법은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현재 납골당을 찾는 사람들은 가끔 이 3개의 유골함 앞에 멈춰 섭니다. 명패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만난 두 형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부부.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죽은 사람도 꿈에 나타나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숨겨진 진실은 40년이 지나도 결국 밝혀진다고. 그리고 법이 처벌하지 못해도 양심과 세상이 처벌한다고. 청악산 용머리 바위. 소나무 세 그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40년 전의 비밀을 지켜봤던 그 나무들. 이제 진실이 밝혀진 그 자리.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마치 두 형제와 그 아내를 기억하듯이.